안녕하세요. 저는 박영미입니다.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은 북한의 함경북도 나선시예요. 그곳에서의 삶은 참 힘들었죠. 하지만 지금은 영국 런던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어릴 적 나선의 겨울은 정말 추웠어요. 영하 30도까지 내려가는 날도 있었죠. 그 추위 속에서 우리 가족은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아버지는 광산에서 일하셨고 어머니는 장마당에서 장사를 하셨어요. 저는 어린 나이에 동생들을 돌보며 집안일을 도왔죠. 학교에 다닐 때는 꿈이 많았어요. 선생님이 되고 싶기도 했고 의사가 되고 싶기도 했죠.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우리 같은 일반 가정 출신은 좋은 대학에 가기 힘들다는 걸 깨달았죠.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우리 가정의 경제 상황이 더욱 어려워졌어요. 아버지가 광산 사고로 다치셔서 일을 못하게 되셨거든요. 저는 어쩔 수 없이 대학 진학의 꿈을 접고 돈을 벌기로 했습니다. 그때 우연히 알게 된 게 나선시의 경제특구 봉제 공장이었어요. 그곳에서 일하면 다른 곳보다 월급을 조금 더 받을 수 있다고 했죠. 저는 망설임 없이 지원했고 운 좋게 합격했습니다. 공장에서 일하기 시작하면서 저는 처음으로 북한 밖의 세상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됐어요. 외국에서 온 원단들을 보면서 저 넓은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 하고 상상했죠. 그리고 가끔 들려오는 외국 손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유로운 세상에 대한 동경심이 커져갔어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탈북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저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렸죠. 제가 북한을 떠나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러시아 파견 근무 기회가 왔어요. 그때부터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됐죠. 하지만 그 이야기는 조금 뒤에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선택이 제 인생을 바꾼 결정적인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나선시의 봉제 공장에서 일하기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현실의 냉혹함을 뼈저리게 느꼈어요. 하루 12시간 이상 쉴 새 없이 일했지만 월급은 턱없이 적었죠. 그나마도 제대로 받기 힘들었어요. 국가에 바치는 각종 세금과 잡부금을 제하고 나면 손에 쥐는 건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공장 안의 환경도 정말 열악했어요. 겨울엔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아 손이 얼어붙는 것 같았고 여름엔 찜통 같은 더위에 숨이 막혔죠. 환기시설도 제대로 없어서 옷감에서 나오는 먼지와 화학물질 냄새로 항상 목이 아팠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들었던 건 인권 유린이었어요. 특히 여성 노동자들은 남성 관리자들의 성희롱에 항상 시달렸죠. 저도 여러 번 그런 일을 당했어요. 하지만 말 한마디 하지 못했죠. 항의했다가는 오히려 제가 불이익을 당할까봐 두려웠거든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면서 저는 점점 절망감에 빠져갔어요. 이게 과연 사람 사는 세상인가? 하는 의문이 들었죠. TV에서는 우리나라가 세상에서 가장 좋은 나라라고 떠들어댔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어요. 그러던 어느 날 공장에서 우연히 외국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몰래 들여온 USB에 담긴 영화였죠. 그 영화 속 세상은 제가 알던 세상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사람들이 자유롭게 말하고 행동하고 꿈을 꾸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뛰었죠. 그때부터 저는 저런 세상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건 정말 위험한 생각이었죠. 북한에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범죄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가슴 깊이 묻어두었어요. 그렇게 3년이 지났을 때 우리 공장에 러시아 파견 근무 기회가 왔어요. 처음에는 그저 잠시 외국에 나가 일할 수 있다는 것에 설렜죠. 하지만 곧 이것이 제 인생을 바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러시아행을 결심하면서 저는 처음으로 탈북을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두려움도 컸죠. 실패하면 어떻게 될지, 가족들은 어떻게 될지. 그런 걱정들이 밤마다 저를 괴롭혔어요. 하지만 더 이상 이대로 살 수 없다는 생각이 더 컸어요. 자유를 향한 갈망, 더 나은 삶에 대한 희망이 두려움을 이겨냈죠. 그래서 저는 러시아 파견을 자원했고 다행히 선발되었어요. 러시아로 떠나기 전날 밤 저는 부모님과 동생들을 꼭 안아드렸어요.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지만 제 계획을 말씀드릴 순 없었죠. 그저 걱정 마세요. 꼭 돌아올게요 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날 밤 흘린 눈물은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2019년 겨울 저는 드디어 러시아 땅을 밟았어요. 모스크바 근교의 한 봉제 공장이었죠. 북한에서의 삶과 비교하면 훨씬 나았어요. 일은 여전히 힘들었지만 적어도 기본적인 인권은 지켜졌거든요. 하지만 저희는 여전히 감시 아래 있었어요.
북한에서 온 관리자들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었죠. 외출도 마음대로 할 수 없었고 현지인들과의 접촉도 철저히 제한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틈틈이 주변 상황을 파악하려 노력했어요. 인터넷을 몰래 사용해 탈북 정보를 찾아보기도 했고 가끔 마주치는 현지인들과 짧은 대화를 나누며 러시아어도 조금씩 배웠죠. 그러던 어느 날 저희 공장에서 일하던 진아라는 친구와 가까워지게 됐어요. 진아도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죠. 우리는 조심스럽게 탈북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계획을 세우는 것과 실행하는 것은 완전히 달랐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국경을 넘어야 할지, 돈은 어떻게 마련할지 모든 것이 막막했죠. 게다가 들키면 어떻게 될지 생각만 해도 끔찍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리의 계획이 들통날 뻔한 일이 있었어요. 공장 관리자가 제 컴퓨터에서 탈북 관련 검색 기록을 발견한 거예요. 그 순간 정말 끝났다고 생각했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관리자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준 거예요. 알고 보니 그분도 탈북을 고민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분은 과거에 탈북 브로커 일을 했던 경험이 있다고 했어요. 그 순간부터 우리의 계획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어요. 관리자의 도움으로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고 구체적인 탈북 루트도 세울 수 있었죠. 하지만 여전히 두려움은 컸어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고 항상 누군가가 우리를 감시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자유를 향한 희망이 그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게 해줬죠. 우리는 6개월 동안 철저히 준비했어요. 필요한 돈을 모으고 위조 서류를 준비하고 탈북 후의 계획도 세웠죠. 그 과정에서 우리와 같은 생각을 가진 동료들도 몇 명 더 찾을 수 있었어요. 드디어 D-데이가 다가왔어요. 그날 밤 우리는 19명이 함께 공장을 빠져나왔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긴장감 속에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자유를 향해 나아갔죠. 19명이 함께 탈북을 시도한다는 건 정말 위험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우리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혼자서는 도저히 해낼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우리 일행 중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20대 초반의 젊은 친구들부터 40대 중반의 아저씨, 아주머니들까지. 각자의 사연도 다양했죠. 가족을 위해, 꿈을 위해, 혹은 그저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 목숨을 걸고 탈북을 결심한 사람들이었어요. 탈북 과정은 정말 험난했어요.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길은 멀고도 위험했죠. 우리는 때로는 걸어서, 때로는 트럭에 몰래 타고, 때로는 작은 보트를 이용해 이동했어요. 매 순간이 생사의 갈림길이었죠. 가장 힘들었던 건 추위와 배고픔이었어요. 한겨울에 시베리아를 지나는 건 정말 지옥 같았어요. 영하 40도가 넘는 날씨에 야외에서 밤을 지새워야 할 때도 있었죠. 음식도 부족해서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날이 많았어요.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며 버텼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진정한 동지가 되었어요. 출신도 나이도 다른 사람들이었지만 자유를 향한 열망 하나로 뭉쳤죠. 힘든 사람을 돕고 포기하려는 사람을 격려하며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리나 언니예요. 리나 언니는 40대 초반의 간호사였는데 의료 지식이 많아서 우리 일행에게 큰 도움이 되었죠. 발이 얼어 동상에 걸린 친구들을 치료해주고 감기에 걸린 사람들을 돌봐주셨어요. 리나 언니의 따뜻한 손길이 없었다면 우리 중 몇몇은 중간에 쓰러졌을 거예요. 또 성철 오빠도 잊을 수 없어요. 성철 오빠는 원래 군인 출신이었는데 그 경험을 살려 우리의 이동 경로를 계획하고 위험한 상황에서 대처하는 법을 가르쳐줬어요. 덕분에 우리는 여러 번의 위기를 넘길 수 있었죠. 하지만 모두가 끝까지 함께하지는 못했어요. 도중에 3명이 체포되었고 2명은 너무 힘들어서 중간에 포기했어요. 그들과 헤어질 때는 정말 가슴이 아팠죠. 하지만 우리는 계속 전진해야만 했어요. 3개월간의 긴 여정 끝에 우리는 드디어 폴란드에 도착했어요. 그곳에서 유엔 난민기구의 도움을 받아 난민 신청을 할 수 있었죠. 그때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우리는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드디어 자유의 땅을 밟았다는 실감이 났거든요.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난민 심사를 받고 새로운 나라에 정착하는 과정도 쉽지 않았죠. 그 과정에서 우리 일행은 또다시 흩어져야 했어요. 저와 진화는 영국행을 택했고 다른 친구들은 각자 다른 나라로 가게 되었어요. 헤어질 때는 정말 슬펐지만 우리는 서로에게 약속했어요. 언젠가 다시 만나자고, 그때는 자유인으로서 웃으며 만나자고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지금도 열심히 살고 있어요. 영국에 도착한 후 저와 진아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죠. 언어도 통하지 않고 문화도 달랐으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영어를 공부하고 영국 문화를 배우려 노력했죠. 난민 지위를 받은 후 우리는 런던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서 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정부의 지원금으로 겨우 생활했지만 점차 일자리를 찾아 나섰죠. 저는 한 꽃집에서 일하게 되었고 진아는 식당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일을 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단순히 돈을 버는 것뿐만 아니라 영국 사회에 대해서도 많이 알게 되었죠. 처음에는 사람들이 우리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볼 때도 있었지만 점차 우리의 진심을 알아주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메리라는 할머니예요. 메리 할머니는 제가 일하는 꽃집의 단골 손님이셨는데 어느 날 제 서툰 영어에 관심을 가지셨어요. 알고 보니 할머니도 젊은 시절 난민으로 영국에 오셨다고 해요. 할머니는 저에게 영어를 가르쳐 주시고 영국 생활에 대한 조언도 많이 해주셨죠.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삶은 조금씩 안정되어 갔어요. 더 나은 일자리를 찾아 이직도 했고 작지만 우리만의 집도 마련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매일매일 깨닫고 있어요. 물론 아직도 힘든 점은 많아요. 가끔 북한에 두고 온 가족들 생각에 잠 못 이룰 때도 있고 여전히 차별을 경험할 때면 마음이 아프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제가 왜 이 길을 선택했는지 떠올려요.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노력하죠. 지금 저의 꿈은 북한 인권운동가가 되는 거예요. 제가 겪은 일들을 세상에 알리고 아직도 북한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그래서 틈틈이 공부하고 있어요. 언젠가는 제 이야기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길 바라요. 그리고 또 하나의 꿈이 있다면 언젠가 통일된 조국의 땅을 밟는 거예요. 그날이 오면 저는 제일 먼저 고향으로 달려갈 거예요. 부모님과 동생들을 껴안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실컷 하고 싶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을 탈출하려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그분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자유는 멀리 있는 것 같지만 결코 닿을 수 없는 곳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도 반드시 이룰 수 있을 거예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언젠가 우리 모두가 자유롭고 평화로운 세상에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